지금 팔면 바보, 지금 사면 천재. 둘 다 틀렸습니다. 2월 28일 미국 이란 전쟁이 터진 뒤 한 달, S&P 500은 4% 넘게 폭락했고 시가총액 3조 2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유가는 40% 급등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코스피는 7% 이상 빠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계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지난 20년간 전쟁과 위기 때마다 팔았던 사람들의 결과를 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10년 뒤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지키는 법,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전 세계 투자자들의 핸드폰에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정격 공습 개시. 그날 밤부터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다음날 뉴욕 증시가 열리자마자 S&P 500은 급락했고 나스닥은 더 심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 코스피는 시작과 동시에 빨간불로 물들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할 것 없이 모든 종목이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공포의 근원은 유가였습니다. 이란은 세계 석유 수출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16% 폭등해 배럴당 107달러를 찍었습니다. 전쟁 한 달이 지난 지금 유가는 여전히 100달러 안팎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비명이 넘쳐났습니다. 손절해야 하나요? 일단 팔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알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파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3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5일간 유예하고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유가는 단 하루 만에 10% 폭락했고 다우지수는 1100포인트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란이 협상을 부인하자 다시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뉴스 한 줄의 출렁입니다. 오늘 팔았다가 내일 급등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버텼다가 내일 더 빠지면요? 아무도 모릅니다. 단기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전쟁과 위기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장군을 드론으로 사살했습니다. 중동 전쟁 직전이라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S&P 500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회복했고 그해 연말에는 더 높은 고점을 찍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 에너지 위기, 글로벌 인플레이션 폭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겹쳤습니다. S&P 500은 고점 대비 25% 폭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시장은 26% 상승했고 2024년에는 25% 더 올랐습니다. 2022년 바닥에서 버틴 사람들은 50%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어땠을까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S&P 500은 57%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3월 바닥에서 버틴 사람들은 이후 10년간 400%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전쟁이든 금융위기든 팬데믹이든 공포가 극에 달할 때 파는 것은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반대로 공포 속에서 버티거나 오히려 추가 매수한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2026년 지금 이란 전쟁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영원히 계속될까요? 이미 양측 모두 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전쟁보다 먼저 회복을 반영합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가 충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글로벌 경제의 부담입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기업 원가가 올라갑니다. 자동차, 철강, 화학 업종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둘째,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연초만 해도 연준이 2026년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가 폭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카고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이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주, 특히 기술주의 악재입니다. 셋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고, 모건 스탠리는 지금 그 위험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협상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15개항 합의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양측 모두 손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협상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급반등합니다. 또한 기업 실적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고,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PER 8배 초반, 이건 싸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여러분의 투자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1년 안에 이 돈이 필요하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단기 자금은 애초에 변동성이 큰 자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자금은 예금이나 MMF에 두세요. 하지만 5년, 10년, 20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분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 20년간 매월 50만 원씩 S&P 500에 넣었다면 중간에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 2022년 베어마켓을 다 겪었어도 원금 1억 2천만 원이 4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나스닥 100에 넣었다면 7억 9천만 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위기 때 팔지 않고 버틴 것. 그게 전부입니다. 2008년 바닥에서 팔았던 사람은 이후 10년간 408억을 놓쳤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바닥에서 팔았던 사람은 그해 연말까지 70%를 놓쳤습니다. 2022년 10월 바닥에서 팔았던 사람은 이후 2년간 50%를 놓쳤습니다. 공포에 팔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버티면 손실은 숫자일 뿐이고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좌가 빨간불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는 대가가 수억 원의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뉴스를 끄세요. 진심입니다. 전쟁 속보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100% 틀립니다. 뉴스는 공포를 팝니다. 클릭을 유도하려고 가장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습니다. 시장 폭락, 최악의 위기, 대공황 온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둘째, 적립식 투자를 멈추지 마세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넣고 있었다면 지금도 그대로 하세요. 시장이 빠질 때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삽니다. 이게 적립식의 핵심입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집니다. 시장이 회복하면 수익이 가속화됩니다. 셋째, 여유 자금이 있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고려하세요.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지금이 바로 남들이 두려워하는 때입니다. 물론 여유 자금에 한해서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넷째, 포트폴리오 점검은 하세요. 전쟁 전에 너무 공격적으로 기술주에 몰빵했다면 이 기회에 분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SP500과 나스닥 100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배당주나 방어주 비중을 약간 늘리는 정도의 리밸런싱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전부 팔고 나가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연금 저축, IRP, ISA 계좌에 연간 한도를 아직 안 채웠다면 지금이 채울 기회입니다. 낮은 가격에 사서 절세 혜택까지 받으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쟁 종료 후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1991년 걸프전이 끝났을 때 S&P 500은 이후 1년간 30% 상승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주요 전투가 종료된 뒤 시장은 강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에너지 위기가 완화되자 2023년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등했습니다. 패턴은 일관됩니다. 전쟁 중에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종전 신호가 나오면 시장은 먼저 반응합니다. 실제로 평화가 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오릅니다. 지금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 뉴스만 나와도 시장은 급등합니다. 3월 23일 트럼프의 5일 유예 발언에 유가가 10% 빠지고 증시가 1% 넘게 뛴 게 그 증거입니다. 만약 본격적인 휴전 합의가 나온다면요? 유가는 급락할 것이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사라지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랠리가 펼쳐질 겁니다. 그 순간 지금 공포에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사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많이 올라버린 가격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팔았다가 비싸게 다시 사는 최악의 패턴입니다. 반면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 혹은 추가 매수한 사람들은 그 랠리를 온전히 누립니다. 20년 뒤 돌아보면 2026년 3월이 최고의 매수 기회였다고 회자될 수 있습니다. 45세에 시작해서 65세 은퇴를 목표로 하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변동성을 고려해서 바벨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한쪽에는 안정적인 S&P 500, 다른 한쪽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스닥 100을 배치합니다. 보수적 성향이라면 S&P 500을 70%, 나스닥 100을 30%로 구성하세요. 균형형이라면 대 50, 공격적이라면 SP 30%, 나스닥 70%도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빠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오히려 유리합니다. 높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장기 수익률에 훨씬 좋습니다. 월 50만 원씩 20년간 넣으면 원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과거 20년 수익률 기준으로 S&P 500은 약 4억 9천만 원, 나스닥 100은 약 7억 9천만 원이 됩니다. 물론 미래가 과거를 그대로 반복하진 않겠지만 장기 적립식의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월 100만 원이 가능하다면 결과는 2배입니다. SP 9억 8천만 원, 나스닥 15억 8천만 원, 월 200만 원이면 SP 19억 7천만 원, 나스닥 31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절세 계좌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연금 저축과 IRP를 통해 국내 상장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직투 시 양도소득세 22%가 연금 저축에서는 3.3%에서 5.5%로 낮아집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실수령액이 확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종목 선정이 아닙니다. 타이밍도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전쟁 뉴스를 보면 불안합니다. 계좌가 빨간불이면 무섭습니다. 주변에서 나는 팔았어 라고 하면 흔들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인간적인 반응을 이겨냅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대로 행동합니다. 뉴스에 반응하지 않고 정해진 계획대로 적립합니다.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오히려 기회를 봅니다. 20년 뒤 65세가 된 여러분이 계좌를 열어봅니다. 거기 적힌 숫자가 노후를 결정합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지,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지, 그 숫자를 만드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2026년 3월 미국 이란 전쟁으로 시장이 출렁이는 지금 공포에 질려 팔 것인가, 원칙을 지키며 버틸 것인가, 여유 자금으로 오히려 기회를 잡을 것인가. 전쟁은 끝납니다. 시장은 회복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20년 뒤를 위해 지금 버티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